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름을 담은 밥상이라는 주제 아래 옥수수 감자솥밥 그리고 깻잎김치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미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올 여름 진짜 더웠죠? 올 여름 정말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비도 그쵸. 많이 안 오고 낮이든 밤이든 열대야까지 너무 심해서 정말 여름이 정말 너무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내일이 벌써 말복, 그리고 다음 주가 내일이 입추, 그리고 다음 주가 말복이래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무더위의 끝에 서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여름을 가득 담은 밥상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음식일까요? 네. 오늘은 여름을 한껏 담아낸 밥상을 준비했는데요. 옥수수와 감자가 지금 딱 제철입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감자를 이용한 솥밥을 만들어 볼 거고요. 깻잎은 솔직히 사시사철 다 나오지만 여름 깻잎만큼 철분이 풍부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철분이 듬뿍 들어간 깻잎을 이용해서 우리 깻잎김치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조리 시간 바로 보여주실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냄비밥 하면 보통 집에서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물솥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냄비를 꼭 써야 맛있는 냄비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 있는 뚜껑 있는 냄비로도 충분히 맛있는 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은 감자와 옥수수를 이용해 냄비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앞전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철분이 들어간 철분이 시금치에 무려 3배나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깻잎을 이용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깻잎김치. 여름엔 솔직히 물 말아서 깻잎김치만 하나만 있어도 입맛이 돌죠. 요즘 무더위 때문에 입맛 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역시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맛있는 갓 지은 냄비밥 그리고 깻잎김치 바로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 2인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쌀은 제가 미리 좀 씻어서 불려놨습니다. 냄비밥 하실 때 실패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쌀을 불리지 않는 거예요. 생쌀을 바로 씻어서 하면 아무래도 고온과 고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냄비밥으로 하실 때는 밥이 좀 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밥을 한 30분 정도 쌀을 미리 30분 정도 불려놓으시면 맛있는 밥을 드는데 노하우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쌀을 한 컵 분량 하면 도대체 한 컵이 얼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량컵 기준으로 한 컵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보통 전기밥솥이나 쌀통에 보면 한 컵 들어있는 그 컵 역시 200ml 기준이고요. 나는 집에 그것도 없어요 하면 집에 있는 작은 머그컵 그거 한 반 컵 정도 되면 그게 한 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ml 한 컵 기준으로 해서 밥을 하면 2인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감자는 제가 미리 씻어서 껍질을 좀 까놨습니다. 여름 감자는 지금 딱 제철이어서 너무너무 먹기 좋은데 레시피에는 제가 2개라고 적어놨어요. 큰 감자를 기준으로 2개만 넣으셔도 되고 오늘은 감자가 좀 알이 작아서 제가 오늘은 3개 준비했습니다. 많이 듬뿍듬뿍 넣어서 우리 맛있게 만들도록 할게요. 옥수수는 저는 오늘 찰 옥수수를 준비를 했는데 초당 옥수수가 6월 말 7월 초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초당 옥수수는 좀 달달한 맛이 많이 나고 샐러드처럼 생으로도 드실 수 있는 옥수수인데 그거 나오는 시절에는 초당 옥수수로 밥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찰 옥수수로 해서 식감이 조금 쫀득쫀득한 느낌을 재미있는 식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초당 옥수수랑 찰옥수수는 이제 옥수수가 들어가는 시점이 조금 다른데 초당 옥수수는 너무 일찍 들어가면 좀 푹 무르게 익어서 그 아삭거리는 초당 옥수수의 맛이 조금 그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뜸 들일 때 초당 옥수수는 넣으시면 되고요. 찰옥수수는 생각보다 잘 안 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밥할 때 그냥 같이 넣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저는 쌀은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불려서 30분 정도 미리 채반에 받쳐서 물기 빼놓은 상태고요. 감자 먼저 썰고 옥수수 손질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나는 너무 큰 감자 싫어 하면 조금 작게 썰으셔도 상관없는데 냄비밥을 푸다 보면 감자가 너무 푹 무르게 익어서 으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를 조금 크게 써시는 게 이 밥이 좀 감자밥이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큼직하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한 번만 이렇게 반으로 넣으셔도 괜찮고요. 나는 그래도 너무 큰 것 같아 하시면 4등분 하셔서 조금 큼직한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항상 요리하실 땐 칼 조심하시고요. 아주 쉬운 재료일수록 다치기 쉬워요. 집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칼을 다루실 때는 조심조심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옥수수는 만약에 집에 냉동으로 쪄서 냉동해 놓은 옥수수가 있다 하시면 그냥 알만 벗겨서 나중에 뜸 들일 때 넣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알을 칼로 하나하나 다 잘라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익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따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잘라낼 건데 크기 때문에 큰 거 하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운데 한번 뚝 생각보다 잘 쪼개집니다. 제가 힘이 센 게 아니고 잘 쪼개지니까 집에서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꼭지 있는 부분은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요. 역시 옥수수 위에 부분도 먹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서 제거해 주실 거고요. 자, 이제 옥수수 알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대고 옥수수 대 밖에 있는 부분을 슬근슬근 잘라내 주시면 돼요. 안에까지 너무 깊숙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옥수수가 2대나 있기 때문에 알 몇 개 정도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손 조심하시고 슬근 옥수수 대 바깥쪽으로 잘라내 주세요. 만약에 큰 칼을 사용해서 하는 게 힘들면 요거는 작은 과도를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만 나올 수 있도록 옥수수 알만 골라내 주시고요. 옥수수 알들이 막 굴러다니네요. 자, 나머지 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옥수수일 경우에는 이 옥수수 대에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당 옥수수가 집에 나는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 하시는 분들은 꼭 밥할 때 이 대 부분까지 같이 넣으셔야 그 단맛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옥수수는 대부분을 칼로 생각보다 잘 돼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옥수수를 보통은 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찰옥수수는 솔직히 길거리 음식으로도 늘 판매하고 있는 거라 이걸로 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식감이 정말 쫀득쫀득한 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밥이에요. 그래서 올여름이 가기 전에 이제 곧 입추 말복이 오니까 올여름이 가기 전에 감자랑 같이 해서 꼭 밥 한번 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전부 다 옥수수를 준비했고요. 자, 이제 밥을 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냄비밥을 하실 때 우리 보통 전기밥솥에 할 때는 백미 취사, 백미 쾌속 이런 거 하면 한 20분 안에 되기는 하지만 보통 취사를 누르면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냄비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적게 걸려요. 그래서 한 넉넉히 잡아도 2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밥이고, 불린 쌀만 있다면 정말 금세 한 그릇 뚝딱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옥수수도 준비됐고요. 감자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여기다 넣었나 보죠? 자, 옥수수, 감자도 준비됐으니 이제 밥물을 한번 잡아볼게요. 밥물 잡는 거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엄마들 요리하시는 거 보면 이제 쌀 넣고 물 넣고 이렇게 손등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쌀 한 컵을 불리시면 보통 한 컵 반이 나옵니다. 냄비밥일 경우에는 불린 쌀 기준으로 동량의 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컵을 넣으면 한 컵 반 정도의 쌀이 나오니까 물도 한 컵 반을 맞춰주시면 되고, 여기에 올라가는 냄비밥의 재료에 따라 물량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밥을 한다. 11월쯤 되면 이제 무가 맛있어지는 시기니까 무는 딱 봐도 물이 많을 것 같죠. 그러면 밥물을 조금 적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1대1로 잡는 게 아니라 1대 0.8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고, 건 가지나 뭐 산나물 말린 거, 뭐 이런 걸로, 아니면 애호박 이런 거 말린 걸로 한다. 그러면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1.3배 혹은 1.5배까지도 늘리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틀리긴 한데, 애지간한 재료는 쌀과 물을 동량으로 하시면 실패 없는 밥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비밥 하실 때 혹시 이거 타면 어떡하나, 누룽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들 하시는데, 그게 바로 냄비밥의 매력이에요. 압력밥솥은 누룽지 기능을 누르지 않는 한 절대 누러지지 않는데, 숭늉은 우리의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탄 곡식, 뭐 탔다고 해서 못 먹을 정도로 탄 건 아니니까 아주 매력적으로 탄 누룽지는 냄비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우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 조절만 잘 하시면 맛있게 누른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냄비, 저는 오늘 보여드리느라고 좀 투명한 냄비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쌀, 미리 불려놓은 쌀 한 컵 분량, 불린 쌀 기준이니까 한 컵 반이 되겠죠. 자, 여기에 물 먼저 넣고요. 일단 한 컵 반 분량이에요. 여기에 저는 감자부터 넣고, 옥수수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초당 옥수수라면 마지막에 뜸 들일 때 옥수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은, 냄비밥 하실 때 처음에 불은 센 불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정말 자리를 비우시지 마시고 1, 2분 안에 금방 후 끓어오르기 때문에 센 불로 물이 끓으면 바로 중불로 줄이시고요.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물이 좀 잦아드는 느낌이 들면 그때 약불로 줄이셔서 뜸을 7분에서 8분. 오늘은 제가 찰옥수수를 조금 많이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뜸 들이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게 너무 어렵고 냄비밥 정말 실패할 것 같아, 두렵다 이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중불로 쭉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냄비밥의 성공의 기쁨을 한번 누려보시면 다음번에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네, 오늘 제 수업 들으시고 꼭 한번 냄비밥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있으면 물 끓으면 바로 중불로 줄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옥수수 알갱이들이 자꾸 튕겨 있어서 얘네들 조금 정리 좀 하고 깻잎김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옥수수도 그렇고 지금 감자도 그렇고 전분이 많아가지고 하얀색 분이 여기 막 있네요. 물이 끓을 것 같고요. 물이 끓으면 저는 중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 설명 잠깐 드려야 되겠네요. 자, 깻잎. 오늘 깻잎은 저는 30장 정도 준비했고요. 뭐 레시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모꿈이라고 써놨어요. 왜 세모꿈이었을까요? 보통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그죠? 씻어 나온 깻잎이 아닌 이상은 보통 세모꿈씩 해서 이렇게 딱 한 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팩 딱 구입하셔서 깻잎김치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레시피를 그렇게 꼽은 거고요. 숫자로 세면 보통 뭐 마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30장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 30장 미리 저는 씻어서 조금 물기를 좀 말려뒀어요.
물기가 질척질척 있으면 깻잎김치 담글 때 간이 좀 안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간 이렇게 좀 말린 다음에 채반에 받쳐서 씻은 다음에 채반에 좀 늘어놓으면 뭐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한 15분, 20분이면 금방 마릅니다. 공기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다시마 물은 다시마 그냥 제가 아침에 여기다 물에다 그냥 담궈놨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재료도 준비할 때 담궈놨는데 색깔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연한 녹색 비슷한 색깔, 약간 비릿한 냄새 굳이 넣고 끓이지 않으셔도 그냥 물에만 담궈놔도 충분히 우러나오니까 맹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간장, 뭐 까나리액젓 이런 것들이 오늘 준비가 돼 있긴 한데 맹물을 넣으셔도 되고 근데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좀 더 감칠맛이 나는 것을 위한 거고 집에 만약에 멸치육수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막 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불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냄비밥을 올려놓고 나서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냄비밥을 올려놓고 뭐 잠깐 이거 뭐 물도 많고 언제 끓겠어라는 마음에 설거지 잠깐 하시고 뭐 빨래 넣으시고 이런 사이 금방 그렇게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냄비밥 하실 때는 특히 물 끓어오르기 전까지는 자리 비우지 않으시는 것. 네, 자 그래서 깻잎 설명 드렸고요, 다시마 설명 드렸고요. 양념은 오늘 제가 안에 고명으로 들어가는 건 당근과 양파를 준비했고요. 뭐 이거 없으시면 생략도 가능합니다. 양파는 들어가면 더 맛있지만 당근은 집에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빼셔도 괜찮고 뭐 홍고추 같은 거 색깔 이쁘라고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파, 반대라고 했는데 오늘 흰 부분, 파란 부분 같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흰 부분은 맛을 담당, 파란 부분은 색깔을 담당하는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시면 되고 청양고추는 매콤한 맛. 나는 매운 거 싫어하는데요 하시면 고추는 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어른들을 위한 수업은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가야 혀를 탁 치는 그 매운맛을 그 매력으로 먹는 거니까 저는 오늘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양념은 일단 김치니까 빨간색 고춧가루 오늘 2스푼 들어갈 거고요. 간장, 일반 양조간장 저는 사용했어요. 일반 양조간장 2스푼. 진간장 쓰셔도 괜찮습니다. 진간장은 색깔이 조금 진한 거고요. 양조간장이 풍미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액젓의 향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은 뭐 생략하시고 간장을 더 많이 넣으셔도 되지만 참치액을 넣으셔도 괜찮고 김치는 이렇게 액젓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새우젓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절이는 용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까나리 액젓 준비했고요. 여기에 약간의 단맛 그래서 설탕 반스푼 그리고 올리고당 반스푼 같이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설탕은 좀 진한 단맛이라면 올리고당은 좀 윤기 있는 음식 반짝반짝거리는 맛있어 보이는 좀 더 맛있어 보이라고 저는 올리고당과 설탕을 같이 준비했고요. 다진 마늘 반스푼. 김치 하면 일단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마늘 냄새밖에 안 나요. 물론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마늘 많이 드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저는 반스푼 준비했습니다. 깨 들어갈 거예요. 참깨 오늘 반스푼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왜 참기름은 없을까? 뭐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참기름은 김치에 넣지 않아요. 이게 바로 버무려서 드실 거라면 참기름이 들어가는 게 고소한 맛이 나지만 이게 참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오래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기름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고소한 맛이 좋은데 하시면 뭐 한 10장 정도 집에서 나는 바로 먹을 거야 하시면 참기름 살짝 넣으셔도 풍미가 더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재료들 먼저 썰고 양념장 만들어서 발라서 오늘 깻잎김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밥은 여전히 잘 끓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중불 정도에서 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썰어볼게요. 자, 양파부터 썰어보겠습니다. 양파는 가급적이면 얇게 써는 게 좋겠죠. 방향이 있어요. 양파를 보시면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식이섬유 방향입니다. 한국 요리는 보통 이 식이섬유 방향으로 썰어주죠. 양식이나 일식은 보통 이 식이섬유를 끊어주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크 가니쉬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동글동글한 모양. 그리고 뭐 나베나 혹은 돈가스 나베 이런 데 보면 동글동글하게 올라가잖아요. 식이섬유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네. 까나리 액젓 1스푼 들어갔어요. 네. 제가 그걸 놓쳤네요. 네. 까나리 액젓은 오늘 1스푼 들어갔습니다. 간장 2스푼에 까나리 액젓 1스푼이에요. 네. 해서 식이섬유 방향으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항상 칼질 하실 때는 손 조심히 하실 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하셔야 깻잎 위에 올라갔을 때 이물감 없이 양념이 잘 발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양파 최대한 얇게 썰어서 준비. 당근 썰어볼게요. 당근을 보통 채 썬다 그러면 둥글게 먼저 썰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먼저 편썰기 하셔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조금 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 썰어서 안정감 있게 편썰기. 편썰기 할 거니까 편썰기만 그냥 대충 썰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편썰기부터 얇게 하셔야 채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해서 모아서 길이 방향으로 다 됐으면 다시 모아서. 근데 뭐 당근 얇게 안 썰려도 괜찮아요. 제가 요리 수업 하다 보면 많은 회원님들이 칼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좋은 재료, 맛있는 재료, 신선한 재료만 준비하시면 솔직히 칼질은 이건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느덧 어느 날 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요리하는 거에 어려움이 그러니까 부담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가 정말 더 중요해졌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또 극성이어가지고 면역력 점점 더 중요하고 집밥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한 음식들 챙겨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런 정말 칼질 같은 정말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요리하는 것에 대한 그 흥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칼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리는 재료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당근도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풍미를 더해줄 대파랑 준비해 볼게요. 대파는 어슷썰기라고 제가 레시피에 써놨는데 송송썰기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인 기호껏 하시면 되고요. 얘도 역시 최대한 얇게. 그래야 깻잎 위에 올라갔을 때 이물감 없이 잘 올라갈 수 있겠죠. 흰 부분, 파란 부분 같이 쓰는 이유는 서로 담당하는 역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맛은 흰 부분, 색깔은 파란 부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래서 대파 반대 이러면 앞에서부터 툭툭 끊어 쓰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흰 부분, 파란 부분 꼭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파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는 밥 상태를 거의 다 물이 잦아들었고요. 한 1분 정도만 한 다음에 저는 아주 약불로 줄여서 뜸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운 청양고추. 청양고추 하실 때 꼭 요거 청양고추 만약에 맨손으로 만지신다면 만지고 나서 꼭 비누로 손 닦으셔야 돼요. 청양고추 안에 있는 그 매운 성분이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요리하신다 그러면 저도 이제 긴 머리긴 한데 뭐 머리카락이 내려오거나 혹은 뭐 갑자기 코 옆이 간지럽거나 입 주변에 그죠? 했을 때 이 맨손으로 만진 청양고추 그 성분이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특히 눈 주변 너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맨손으로 만지셨다 그러면 꼭 비누로 손 씻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다 됐고요. 자, 이제 써는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됐고 양념들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맛에 따라 양념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세요. 저는 오늘 간장 옆으로 좀 치워놓겠습니다. 이제 칼질할 건 다 써가지고 단맛을 좋아한다면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겠죠. 자, 고춧가루 먼저 들어가고요.
갈 거고요. 간장은 2스푼, 까나리 액젓 하나, 단맛 나는 설탕, 그리고 올리고당은 윤기,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스푼. 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손으로 좀 부셔서 넣어야 돼가지고. 그리고 다시마 육수 3스푼 듬뿍 떠서, 보통 가루류는 좀 많이 계량을 하시는데 액체류는 조금 적게들 계량을 하세요. 그래서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요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왜 맛이 그 맛이 안 날까 하시는 분들은 액체류 계량에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뜨실 때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찰랑찰랑 여기 표면 장력 이용해서 위에 볼록 올라오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듬뿍 뜨셔서 지금 2개 넣었고요. 이제 3번째 넣어서 잘 저어주시고요. 깨가 들어갈 건데, 깨는 들어갈 때 부셔서 들어가면 훨씬 고소한 맛이 나죠. 손으로, 손끝으로. 남자분들은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벼도 충분히 비벼지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비벼서 넣으셔야 고소한 맛이 훨씬 잘 나세요. 자, 저는 이제 밥이 얼추 돼서요. 이제 약불로 줄여서 거의 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약불로 줄이셔서 마지막 물기도 날려주시고 뜸 들이시면서 옥수수도 완벽히 익혀내시고요. 저희 집 주방이 아니다 보니까 불 조절이 잘 안 되네요. 네, 좋습니다. 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 다 넣어줄게요. 양파, 오늘 양파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다 넣어보겠습니다. 양파, 당근, 그리고 대파, 청양고추까지. 처음에 이거 섞일까?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런 짭짤한 양념이 들어가면서 이 자체에 그 채소의 수분들이 또 함께 나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감사합니다. 네, 댓글들이 고맙습니다. 밥할 때 고기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영묵님 질문 주셨는데, 네, 영양학적으로 네, 소고기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네, 소고기 넣으실 때는 밑간 같이 하셔서 익혀서 넣으셔도 괜찮고요. 혹시 닭 뭐 누린내 같은 게 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름기 없는 부위, 뭐 돼지고기 안심이라든지 닭가슴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해서 양념장 이렇게 다 비벼졌고요. 이제 깻잎에 한 장 한 장, 한 장 아니고 2장씩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간장이랑 까나리 액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짭짤합니다. 그래서 한 장 올리고 양념 올리고, 한 장 올리고 양념 올리고 이러면 너무 짜지기 때문에 2장 올리고 양념 올리고, 2장 올리고 양념 올리고, 그리고 방향을, 깻잎 방향을 계속 꼭지 있는 부분으로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한쪽 꼭지 하셨으면 뭐 한 2장, 4장, 6장, 보통 저는 이제 4장 정도 하는데 4장 깔고 그 다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꼭지 돌리시고, 그러셔야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이 좀 맞는 거죠. 위치가 좀 이렇게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그래서 저는 2장 올리고요. 맛있는 밥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깻잎 올리시고요. 양념 올리시고요. 다시 2장. 이제 4장 올렸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다시
올여름 정말 너무 더워서 정말 밥맛도 없고 잠을 일단 잘 못 자니까요. 에어컨을 밤새 틀고 자면 몸이 좀 붓는 것 같고, 그렇다고 끄고 자면 잠을 못 자겠고, 잠을 잘 못 자니 컨디션이 계속 나쁘고, 올여름 그렇게 보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한국에는 뭐니 뭐니 해도 밥심이죠. 깻잎김치 오늘 맛있게 만드셔서 정말 찬밥에 밥 말아서 이것만 딱 드셔도, 오늘 바로 드셔도 괜찮고요. 뭐 오늘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내일 한 일주일 안에 소진해서 드시면 딱 좋거든요. 근데 일주일 이상, 물론 뭐 딱 나는 절여진 김치 좋아해 하시면 그렇게 드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이런 김치는 좀 바로바로 드시는 메뉴가 좋거든요. 아이고, 저는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저는 이제 불 끄고 마무리 한 5분 정도만 더 둬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솥밥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편하죠. 전기밥솥 너무너무 편하지만 나를 위한 딱 갓 지어진 밥 한 그릇만 있으면 솔직히 반찬이 무엇이든, 그리고 이런 냄비밥 그냥 일반 백미로도 보통 하지만 위에 뭐 곤드레를 올리든 혹은 뭐 가지를 올리든 가지밥을 하든 무밥을 하든 콩나물밥을 하든 이렇게 하실 때 양념간장만 잘 만들어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맛 없을 때 냄비밥 해드시면, 냄비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챌린지 같은 느낌이죠. 냄비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솥밥 요즘 너무 인기여가지고 솥밥 관련된 책도 많고, 솥밥 관련된 그런 냄비, 좋은 냄비들도 많고, 그래서 꼭 그런 냄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요리를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예전 엄마들 다 냄비밥 해서 드셨잖아요. 양은 냄비에. 그렇게 힘들다는 양은 냄비를 다 해서 드셨는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리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저랑 요리 수업 많이 들으셨던 분들 하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요리를 그러니까 어렵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재료만 있으면 재료로 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요리할 때는 재료는 뭐 한 70? 그래도 기술이 한 30%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재료가 99%구나. 좋은 재료만 있으면 요리는 정말 약간의 기술만 더 하는 거구나. 요즘은 굳이 오늘 이제 이런 맛평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가나다 밥도 그렇지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많고 개인 블로거들도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놨는데, 솔직히 레시피가 없어서 요리를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재료, 내 몸에 들어가는 좋은 재료 선정하셔서 오늘 하루하루 나의 몸을 채워줄 정말 건강한 음식들, 그렇다고 매번 보양식, 그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잘 해서 드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니까. 제가 초반에 양념을 좀 많이 넣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양념을 하실 때 잘 개분해서 하시기를. 저는 이제 알뜰하게 써야 돼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30장 분량이 딱 요거 레시피 맞는 레시피여가지고 적절히 분할하셔서, 자, 밥도 이제 얼추 다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밀폐용기 같은 데 넣어놓으면 깻잎에서도 또 이제 그 수분이 나와서 살짝 국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럼 자작자작해지면 그 국물 위에 또 끼얹으면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액젓 냄새가 너무 싫은데 이런 분들은 액젓 빼고 그냥 간장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항상 요리는 내 입맛에 맞아야 맛있는 거지, 아무리 강사가 이거 좋아요, 이거 맛있어요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맛에 맞게끔, 내 입맛에 맞는 걸로 준비해서 정말 알뜰하게 쓰고 있죠. 자,
하셔서 저는 이제 완성 접시로 깻잎김치는 한번 옮겨볼게요. 자, 밥은 지금 불 끈지 저는 한 2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 40분까지 수업이어가지고 제가 뜸 들이는 상황 좀 보고 밥을 한번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3분 정도 뜸을 더 들였으면 하는데 한번 볼게요. 화면으로 이 냄새가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깻잎김치는 완성 접시로 옮겼고요. 자, 위에 깨는 솔솔솔. 너무 많이 뿌리면 촌스러운데 제가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자, 해서 밥을 한번 볼까요? 네, 꼭 도전해보세요, 혜경님. 아, 현미 사용하셔도 되는데 길정님, 현미가 냄비밥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불려놓으셔야 돼요. 많이 불려놓으셔야 밥이 잘 될 거예요. 백미는 이 정도 시간만 해도 충분한데 현미는 정말 잘 밥이, 제가 한번 비리로 리조또를 한번 했었는데 한 3시간 끓였거든요.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래 불리셔서 적어도 반나절 이상, 네, 한 5시간 이상은 불리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보이실까요? 요런 비주얼이, 네, 보이시나요? 이 김 모락모락 나는 것까지 보이셔야 될 텐데, 네, 다 일일이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냄새도 너무 좋고요. 안에 한번 볼게요. 탔나 안 탔나?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누른 밥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로 눌었어요. 그리고 난 감자가 익었나 안 익었나 의심스럽다. 젓가락으로 찔러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익었습니다. 해서 위아래 잘 저어주시고요. 자, 이제 완성 접시에 좀 담아볼게요. 제가 요거 쌀 한 컵 하면 딱 2인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대접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접인데 거의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감자가 좀 보이도록 위에다가 조금 올려주고요. 자, 이렇게 당장 지금 먹고 싶은,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오늘 색깔이 그죠. 이렇게 감자가 담아냈고요. 쏟아지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깻잎김치 같이 만들어서 오늘 여름을 담은 정말 여름의 끝자락인데 아직 이 무더위는 가실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불볕더위 여전하다고 하는데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오늘 옥수수 감자밥 그리고 깻잎김치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매실액 괜찮아요. 매실액은 괜찮은데 매실액이 약간 새콤한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새콤한 맛이 어울리는 초무침 같은 거에는 잘 어울리는데 이런 김치에는 저는 이렇게 썩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매실청 향 좋아하시면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
다른 질문들이 또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설명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 잘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저도 냄비밥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요. 이걸 다 태우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진짜 잘 시도하지 않게 되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꼭 도전해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냄비밥이 정말 어렵지 않은데 예전에는 솔직히 양념밥솥 이런 거 다 없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여러 브랜드들 그런 거 없이도 다들 밥해 드셨는데 괜히 막 냄비밥 어려워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불린 쌀만 잘 불려 놓으시면 그 위에는 그 다음에는 불 조절 네. 다 너무 센 불에 하시는 게 문제거든요. 처음에 센 불에 하셔서 우르르 끓으면 바로 중불로 줄이시고 물이 잦아드는 상태 보시면서 약불로 줄여서 쭉 뜸 들이는 거.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저는 한 3분 정도 뜸을 더 들였으면 좋겠는데 뜸 들이는 시간을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레시피에는 7, 8분이라고 썼지만 솔직히 10분 이상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감자밥으로도 솥밥 많이 하시고 옥수수밥도 많이 하시는데 이 두 개를 합친 게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지금 향기가 옥수수랑 감자가 되게 잘 어우러진 향기가 나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꼭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정말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자가 가지고 있는 포실포실한 식감, 그러니까 맛도 물론 잘 어우러진 둘 다 모나는 그런 채소들이 아니어서 둥글둥글한 채소들이잖아요. 감자의 포실포실한 식감, 차수수의 쫀득쫀득한 식감이 서로 잘 어울려져서 네, 정말 매력적으로 느낄 겁니다. 제가 질문 봤는데 종이컵 한 컵도 198ml 혹은 185ml라 그거 쓰셔도 괜찮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요거 계량컵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계량컵이 없으시면 쌀통에 보시면 그 이렇게 밥솥 구입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그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200ml예요. 네, 그래서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난 집에 종이컵도 없고 스텐 계량컵도 없다 하시면 머그컵 반잔 정도, 보통 큰 머그컵 반잔이 한 큰 단위 보통 350에서 4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잔 정도 하시면 되고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이런 대접 같은 거 쓰셔도 괜찮아요. 그냥 불린 쌀 기준으로 동량의 물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훨씬 편한 팁일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계량컵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굳이 뭐 요리를 내가 네. 이렇게 맞춰서 그럼요. 하지 그러실 않으니까. 필요 없이 식구 따라서 네. 하시면 되니까. 네. 좋네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아, 글쎄기. 네. 일단 쌀 넣고 물 넣으신 다음에 뚜껑을 꼭 덮으셔야 돼요. 뚜껑을 열고 센 불에 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일단 센 불에 켜시고요. 그러면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거잖아요. 우리가 밥할 때 뜨거운 물을 넣지는 않으니까 보통 찬물을 준비해서 넣으실 텐데 찬물을 붓고 그 찬물이 끓어오를 때까지는 센 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한 컵 정도 하실 때는 뭐 1분 이내 혹은 1분에서 2분 이내이기 때문에 자리 비우지 마시고 물이 끓어오른다, 팔팔 끓는다 하시면 바로 중불로 줄이셔야 돼요. 중불로 줄여서 이제 육안으로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은 제가 이게 보이는 냄비를 써서 볼 수 있었지만 보통 냄비가 이제 뚜껑을 열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한 5분 정도 지나셔서 뚜껑을 확 열지 마시고 살짝만 열어서 보세요. 그러면 쌀에 물이 이렇게 잦아드는 게 보일 거예요. 약간 된죽 정도 됐을까요? 이게 밥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물이 잦아든 게 보이면 잦아든다는 거는 쌀 위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쌀과 물이 거의 보통 비슷한 물이 쌀에 딱 들어간 그 상황인 거죠. 자작자작 그 느낌. 그 느낌이 되면 뚜껑 얼른 닫으시고 약불로 줄이셔서 완전히 약불. 정말 가스레인지 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한 불로. 만약에 인덕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1이나 2 아주 약한 불로 줄이셔서 그때부터 7, 8분 정도 하시면 실패 없는 냄비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셔서 너무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혹시 오늘 질문 더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늘 해봐야겠다고 친정엄마가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요리에 대한 두려움 갖고 계시는 요리인이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리는 내 입맛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레시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재료 준비하셔서 내 입맛에 맞는 거 간편하게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채팅창에 저희 오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 띄워드렸어요. 이거 꼭 클릭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제출해 주시면은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자 하니까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 수요일에는 사찰 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희 간호사업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